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성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우리 귀중님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신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좀 이런 느낌 드네요. 자, 네.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 제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요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가스라이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성맨이요! 대략 한 10년 전쯤에 저보다 5살이 많은 돌비라는 형과 같이 일을 하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일 끝나고 이 돌비 형과 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도중에 제가 무심결에 했던 얘기가 돌비 형은 매사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도 돈 잘 벌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서로 막 그만두거나 헤어져도 서로 윈윈하고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돌비 형이 갑자기 매사기 나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사기 이거 화류계 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다 알만한 단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혹시 차실장이라고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실장? 누군데요? 난 처음 듣는데 차씨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는 나랑 동갑인데 여자고 차실장이라고 나름 이쪽 동네에서는 전설로 불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이요? 그 정도면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근데 왜 뭐가 전설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돌비 형이 이제 해주시는 말이 보통 이런 스타급 웨이터라고도 하고 스타급 실장이라고도 해요. 영업직을 하는 실장인데 보통 유흥업소에서 실장이라 하면 여종업원들 맞춰주고 계산 받아주고 이렇게 손님 관리하는 요런 류의 직업이 있는데 요 실장 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고객을 관리해서 그 고객을 가게로 유치를 해서 그 고객께서 드시는 술값에 프로테이즈를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실장 중에서도 굉장히 그 동네에서 순위가 2등 3등 한다 하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매사기 짙은 친구를 자기는 원한다. 예. 라고 얘기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차실장이라는 분은 웨이터도 흔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웨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직속 웨이터를 자기가 직접 구해서 본인이 데리고 온 손님 전담으로만 쓰게끔 하는 이상한 취미도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화류계 별의별 사람들도 다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나 보네요. 차실장?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파했었고 네.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사장이랑 약간 계약직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 시점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게에서 나와서 백수가 됐었어요. 대략 그때쯤 돼서 고향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조금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돌비 형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배야 너 혹시 가게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형 저 아직 백수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슬슬 알아볼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내가 얼마 전에 차실장 얘기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왜요? 했더니 차실장이 사람 구한다는데 야 이번에도 그 얘기 하더라 매사기 막 얘기하길래 매사기 왜요 근데? 그러니까 매사기 큰 친구 한 명 구한다고. 근데 내가 예전에 너랑 했던 얘기도 기억나고 해서 너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 괜찮으면 이 사람이랑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야 그때 당시 슬슬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야 좋죠. 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집이라고 얘기했더니 너 당장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 너를 불러서 얼굴 좀 보자고 한다. 괜찮으면 쓰려고 하는 일종의 면접이라 생각하고 그냥 옷 입고 나와 커피숍에서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긴 했지만 바로 부랴부랴 씻고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그 차실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딱 어깨 라인 달락말락한 여성 군인들이 이렇게 좀 즐겨 하시는 그 머리 스타일을 하셨었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약간 느낌이 전형적인 여군 장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눈매도 좀 싸나운 그런 눈매였고 전반적으로 풍기는 아우라가 와 포스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여성분이셨거든요. 만나자마자 대뜸 저에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을 받고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 뭐 돌비 물산 차 전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흥업소 실장님이신데 명함을 이런 걸 주시나 했더니 아니 요즘은 뭐 유흥업소라고 해갖고 명함 날려봐야 어차피 뭐 집에 가서 큰일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명함을 파쳐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난분이시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차피 물어볼 거 뻔하니까 저는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일했었고 뭐 나이트에서 일했었고 뭐 어떤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불고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딱 마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응 합격 오늘부터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뭐 아무리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쇳불도 뭐 단 김에 뺀다 하지만 갑자기도 너무 갑자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랬더니 왜 안 돼? 그리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보통 아무리 제가 화류계 생활을 오래 했고 뭐 베테랑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처음 가는 가게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금요일날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날은 맹구가 됩니다. 짱구도 되고요. 머리머리 타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약간 장고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넌 오늘 와서 일 돌아가는 것만 보고 들어가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좀 한가할 테니까 내일부터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때마저도 제가 거절을 한다면 이거는 탈락이겠거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 돌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고 내일부터 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이따 보자 하고 그냥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렇게 차 실장님께서 가버리시고 형 저분 성격 이렇게 원래 화끈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싸대기 때릴 정도로 성격도 화끈하고 일단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너는 당분간은 떼돈을 번다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당분간 잘 좀 해봐라 라고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분간 그러니까 저 사람 스타일이 웨이터 오래 안 써. 자꾸 사람 바꾼다고. 뭔 스타일이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뭐 가게 웨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직속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돌비 형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돈을 내가 만약에 많이 번다 싶으면은 제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오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형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네. 일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 가게에 출근을 했고요. 룸이 20개짜리 가게였는데 지하였고요. 방 하나는 뭐 웨이터랑 실장들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 그리고 하나는 사장님께서 쓰시는 방 이렇게 해서 나머지 18개 방을 이렇게 웨이터 3명 저를 포함해서 웨이터 3명 그리고 A 실장님, B 실장님 그리고 차 실장님 그리고 카운터에 부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7명이서 저희가 가게의 전반적인 걸 보고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보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대충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잠을 자고 토요일날 정식적으로 출근을 했고요. 출근을 해서 일단 뭐 부장님이라던가 A 실장님, B 실장님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던 A 웨이터, B 웨이터들이랑 간단히 인사를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일을 하시는 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보통 그런 데서 일하시는 주방 이모님들은 나이가 50는 훌쩍 넘어 계세요. 젊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할 정도 나이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여성분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청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과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칼질을 하다가 제가 인사를 하니까 칼질을 살짝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잠깐 쳐다보는가 싶더니 차 실장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차 실장님 밑에서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더니 다시 그냥 칼질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뭐가 리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무미건조할까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뒷덜미가 갑자기 오싹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주방 이모님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굉장히 어렸지만 이분 뒤로 대략 노신사로 보이는 귀신이 엄청 화가 나 있는 투로 앞에 있는 그 주방 이모분을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보고 순간 굳었지만 일단은 벗어나자는 생각만 하고 얼른 저는 주방에서 나왔고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가게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고 나서 저희는 간단히 방 세팅을 한 후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보통 오후 4시에 출근을 하고 실장님들은 7시쯤 출근을 하세요. A 실장님, B 실장님 차례로 이렇게 출근을 하셨고 차 실장님께서 8시가 다 될 때쯤 이렇게 내려오더니 야 천배 너 왜 여기 서 있어? 너는 바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웨이터인데 나도 여기서 대기를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나보고 바텐에 가 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제 직속 상관은 차 실장님이시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주방 옆에 있는 바텐 쪽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초저녁에 봤던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 가만 앉아있기 좀 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뭐 맥주 창고라던가 아니면 양주 창고 이런 데를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변 구조를 보고 있었는데 가게 자체가 사각형으로 돼 있고 복도 자체가 그냥 돌다 보면은 그냥 카운터가 나오게끔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바텐에서 비상구 쪽을 가다 보면은 한쪽에 맥주 빈병을 넣어놓는 짝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맥주 짝을 이렇게 6단 높이로 쌓아놨어요. 보통 6단이면 대략 한 180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거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 맥주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높이 세워놨을까 싶어서 제가 한 단을 들어서 내려놨거든요. 옆에다가. 왜냐하면 괜히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키가 180 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단 정도 옆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뭔가 잘못 봤나 싶었던 게 제가 6단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 있는 맥주짝을 들어서 내리는데 무슨 종이장 같은 게 옆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눈을 찔끔 감았다가 떴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뭐 바퀴벌레가 거기 있다가 제가 들으니까 놀라서 날아간 건지 다행히 뭐 저한테 뭐 쏟아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주짝을 내려놓고 내가 뭐 잘못 봤나 보다 싶어갖고 반대쪽 복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가 있나 여기는 몇 번 방까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기가 좀 무서워서 혹시 그 주방에 계시던 그 주방 이모님 나오셨나 싶어서 왼쪽으로 슬금 돌면서 이모님 나오셨나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었던 게 제가 방금 맥주짝 6단에서 5단으로 이렇게 한 단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 6번째 짝이 올라와 있으면 그 바로 옆으로 손이 하나 나와서 휘적휘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순간 좀 놀랐지만 다행히도 뭐 제가 얼굴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팔이 저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나 싶어서 이거 괜히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단 하나 올리지 말고 5단 정도만 쌓게끔 얘기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막 구조물 구경하고 있던 찰나에 우전으로 전배야 손님 왔으니까 술 세팅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로부터 대략 아마 2시간 동안 열심히 술도 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손님분들이 굉장히 젠틀하세요. 대충 들어가면은 뭐 별 얘기 안 해도 뭐 지갑 열어서 쑥쑥 뭐 팁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 차 실장님 손님이라는 분들이 좀 굵직굵직한 손님들이구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이 바로 들게 됐었고 대략 바쁘게 한 2시간 정도 일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제 일만 하고 그냥 잠수 타 있기는 좀 눈치가 보였던 터라 카운터 나가서 괜히 조판지라고 해요. 술이 어떻게 들어갔고 음료라던가 안주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체크도 해주고 A 웨이터, B 웨이터한테 물어봐 가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조판지 확인도 해서 부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아무래도 거기 사장님을 제외한 최고 실권자가 부장님이라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 꼬리 살랑살랑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제 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 A 실장님, B 실장들이랑 뭐 농담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차 실장님이 손님 방에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야 전배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말고 차 실장님 보면서 A 실장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왜 여기 나와 있냐고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내가 부르면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일단은 카운터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줘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나가서 담배라도 필란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다시 바텐 쪽으로 가서 진짜 몸을 숨겼어요. 네. 앉아서 몸을 숨겨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기 차 실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차 실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뒤를 돌아봤더니 그 주방 이모 분께서 이렇게 계셨었고 저 이름 전배예요. 전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전배씨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손을 오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주방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좀 무서웠던 게 일단은 표정 자체도 굉장히 좀 침울해 보이는 표정이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풍기는 아우라가 굉장히 좀 다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데 일단 부르는 거니까 내가 티내기도 그렇고 해갖고 그 주방인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차 실장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까이 하지 마 그냥 이러더니 뒤를 돌아서 얼른 가가지고 뭐 주방 일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왜 그러나 싶어갖고 일단은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은 채 바텐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요. 때때로 차 실장님께서 무전으로 뭐 갖다 달라는 거 얘기를 하면은 그때만 나와서 그 손님이 필요한 것들 갖다 드리고 카운터 가서 조판지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바텐을 가고 이런 것만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웃겼던 게 본디 웨이터라는 게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만 저한테 예를 들어 뭐 팁을 주던가 뭐 이렇게 용돈을 주던가 이럴 텐데 들어가면 알아서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하루 벌었던 게 대략적으로 다른 가게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벌어버렸고요. 그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돈을 세던 도중에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뭐 성격이 좀 모나고 빡세도 참고 일을 하면 어쨌든 돈은 벌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 됐으니까 오늘은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되겠다. 뭐가 어차피 일하는데 돈만 벌면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만 했었고 저는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보니까 이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사가지고 이모님 방에 방문을 했고요. 이모님을 만나서 이러저러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가게를 갔는데 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런다. 가격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겪었던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신난 표정으로 제 얘기를 웃으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모님 표정이 되게 웃기기도 해서 이모 근데 왜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더 해봐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그렇게 재밌나? 이러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내가 하루 만에 돈을 이만큼 벌고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다른 가게에서 일주일은 넘게 이런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아무튼 당분간 뭐 이렇게 그 가게에서 좀 뼈를 묻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배야 니네 가게에 네가 느끼기에 약간 가물이 있는 것 같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물이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느꼈던 게 그 주방 이모분께서 제가 첫날 봤을 때 그 뒤에 있던 그 노인 귀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다름이 아니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그치 있지 가까이 두지 마라. 일단은 네 스타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뭐 별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리 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내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좀 성격 탁하고 일단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네가 가게에서 뭐 큰 사고 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모 얘기만 잘 되뇌이면서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집으로 가게 됐고요.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래도 이모님 하신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새벽녘쯤 돼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일어나서 저는 얼른 출근할 준비를 하고 가게를 나갔고요. 가게를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던 도중에 문득 제 옆으로 그 주방 이모님께서 지나가면서 전배 안녕?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펴가지고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게 주방 이모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나이가 저랑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그 외형이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흠칫 순간 놀랐던 게 이모님께서 가물 하나 있으면 조심하라고 거리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얼른 저는 그 자리를 뜨고 다른 쪽을 청소를 했고요. 얼마 안 다 세팅을 다 하고 뭐 실장님들 오시고 뭐 차 실장님께서도 오시고 하셔서 저는 뭐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때로는 바텐 쪽으로 가서 대기를 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바텐이 그 주방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또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마주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살짝 그 복도 쪽에서 이렇게 쭈구리 마냥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괜히 들어갈 타이밍도 아닌데 손님방 한두 번씩 더 가서 막 어물쩍 거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날이 제가 일하는 둘째 날이었는데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인사를 하고 그 새로운 웨이터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봤던 게 보통 이렇게 화류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통 스타일이 거의 10중 8구 약간은 좀 포스가 있으시거나 얼굴에서 돈이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9.9%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학교 구령대에서 뭐 지내는 초등학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것처럼 네. 예. 그냥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냥 전형적인 교장 선생님 같은 아우라를 하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라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사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뭐 사람이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시군요. 저 반갑습니다.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역시나 안 어울리는 표정으로 제 두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내가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좀 티가 나고 그러더라도 어설퍼 보이더라도 잘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분? 그럼 가게를 새로 이번에 인수를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나가서 일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카운터에 나와서 마침 뭐 부장님들 실장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부장님 사장님 진짜 뭐 교장 선생님 같은 이렇게 외형을 하고 계신데 네. 이번 가게가 처음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런 것 같더라. 지금 여기도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우리는 다 원년 멤버다. 여기 주인 바뀌기 전 다 원년 멤버고 너랑 차 실장님하고 주방에 계시는 분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다. 사장 바뀌면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년 멤버고 나랑 차 실장님이랑 그리고 주방에 계시는 분만 사장님 바뀌면서 들어온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 차 실장님 분명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명성을 알고 계시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그런 일을 해봤어야지만 이런 뭐 스타급 실장도 알고 그럴 텐데 제가 보는 지금의 사장님은 진짜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뭐 초짜 웨이터 마냥 진짜 초짜예요. 돈만 있으셔가지고 가게를 차린 것 뿐이지. 어떻게 아셨을까 생각을 했지만은 뭐 연이 닿았겠지. 어떻게 사람 연을 어떻게 알란가. 뭐 그래서 그랬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실장님이 갑자기 전배야 잠깐만 담배 하나 피자 하면서 저를 웨이터 그 대기실로 부르더라고요. 웨이터 대기실로 저랑 A 실장님은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A 실장님께서 A 웨이터를 부르더니 너 잠깐만 밖에 가서 망 보고 있어. 차 실장 나오면 바로 누나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상황인가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A 웨이터는 나갔고요. 저랑 A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A 실장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전배야, 너 차 실장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형이 있는데 똘비 형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일 처음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나 처음이고 지금 만나지 나도 며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 아니 사실 여기 바로 전날까지 웨이터 한 명 데리고 있다가 모르겠어. 네가 뭐 면접을 봤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부로 그냥 가게에서 면박을 주더니 잘라버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전배 너는 뭐 일도 오래 했었고 매사기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괜히 저 실장 앞에서는 뭐가 됐든 저 실장한테 괜히 밉보이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저 A 실장 진짜 궁금한 게 일단은 뭐 저분께서 굉장히 장사도 잘하시고 손님도 많이 있으신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왜 저보고 가게 일을 하지 말고 본인 일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저 사람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뭐 어찌됐든 명쾌한 답은 못 주는구나. 그냥 뭐 스타급이라는 게 권력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손목을 붙잡더니 너무 믿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워낙에 이 차실장님이라는 분이 장사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는 이 차실장님은 거의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분보다 하나 위의 계급으로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 주머니에 쌓이는 돈이 다 그분 한마디 두마디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꾸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도 조금은 이 단단하던 이 충성심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였나 이모님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하셔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날도 저는 당에 놀러 갔고요. 이모님께서 제가 앉아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또다시 굉장히 신난다는 얼굴로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날도 막 이런저런 막 수다를 떨다가 얘기를 멈추고 이모 지난번도 그렇고 요즘에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신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냐고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살짝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니 네가 이런 거 뭐 장난감 하나씩 물어오면은 이모는 그때만큼 이러고 신나고 설레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물어와요? 뭘 장난감을 물어와요? 그랬더니 그냥 네 얘기가 재밌어서 그래? 그냥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과일 먹을래, 뭐 떡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날도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집으로 가게 됐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장난감을 한 번씩 물고 온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내가 그렇게 재밌는 거 그래도 장난감은 이모님 이거 손 넘으신 것 같은데 장난감은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요. 또 월요일이 돼서 저는 가게에 출근을 했어요. 가게에 출근을 제가 하려고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 대략 한 계단 10개 차이로 누군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동료 A나 B 웨이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그 시간대 출근을 다 같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어둠에 눈이 적응을 했을 때쯤 느꼈던 게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방 이모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대략 두꺼비집 불을 켜서 실내 조명을 켜고 복도 불을 켜고 그러고 각자 할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뭐 주방 이모분은 주방으로 저희는 대기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분명히 저보다 먼저 내려갔었고 누군가 불을 켰었고 저는 대략 한 10초 15초 몇 초 되지도 않은 사이에 내려갔는데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명이 대기해 있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홀이 좀 넓어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 아이돌 그룹 5명쯤 댄스를 쳐도 무리가 안 갈 정도로 넓은데 그 정도 넓이면 제가 아무리 10초 15초 뒤에 왔다고 한들 누군가 있었다는 그 발자취라던가 이런 거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마치 불이 오토매틱으로 켜진 것 마냥. 그래서 누군가 왔겠지 싶어서 일단은 불이 안 켜진 데가 있나 확인을 하려고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둥그랗게 한 바퀴 돌았고요. 주방까지 불이 다 켜져 있길래 나는 그 주방이 뭐가 내려가면서 불 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웨이터 대기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방 정리를 미리 먼저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A 웨이터나 B 웨이터나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제가 가게 일을 안 하고 차 실장님 일만 하다 보니까 가게 일을 전반적으로 그 둘이서 다 해버려서 아무래도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아침에 쓰레기통 봉지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좀 세팅해놓고 준비 좀 해놔야겠다 싶어서 봉투가 어디 있나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방 쪽에서 그 봉투 그 꾸러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쪽 가서 그 봉투 있나고 물어보려고 저기 이모님 여기 혹시 봉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안에 봤는데 주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화장실 갔나? 싶어갖고 일단은 그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봉투 꾸러미가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봉투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데 뭔가 툭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무슨 저희가 칼 가는 단단한 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벽돌만한 크기의 그 칼 가는 돌이요.
두 개 있길래 이거를 제가 들어서 내가 꺼내면서 떨어뜨렸나 싶어갖고 요걸 안으로 넣어놔야지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돌 안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야 싶어갖고 일단은 순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다시 제자리에 놓기 넣어야 되는데 부적이 보이는 쪽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부적을 안 보이는 쪽으로 넣어야 되나 살짝 제가 한 5초 정도 잠깐 고민을 때렸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전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들짝 놀라갖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주방 이모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이거 봉투 꺼내려는데 이거 떨어져갖고 하니까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차실장한테 혼나 이러는 거예요. 왜 혼나요 왜 하니까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런 거 함부로 건들지 마 혼나 너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어요 하고 저는 일단은 봉투 꾸러미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방에 있는 그 쓰레기통 봉투를 갈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 이모님인가 차실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나? 네.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방 이모가 아니고 혹시 차실장님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둘 중에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나? 좀 시간도 애매하고 난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쓰레기통 봉투를 가는 찰나에 네. 뭐 A 웨이터, B 웨이터도 와서 뭐 같이 뭐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걸 까먹고 있었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뭐 실장님도 출근 다 하고 부장님도 출근하고 뭐 손님들 들이닥치고 해서 저는 또 부랴부랴 이렇게 몇 시간이 훅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략 12시쯤 됐을 땐가 대략적으로 방도 꽉 찼고 제가 들어가야 될 술이라던가 안주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담배나 좀 피러 가면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도를 따라서 그 바텐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텐 옆에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맥주짝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A 웨이터랑 B 웨이터가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여기서 담배 피고 있네 하면서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맥주짝이 제가 분명 처음에 6짝이었다가 한 짝을 내려놨었다고 했었잖아요. 또 6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맥주짝 얘기를 하냐면 그 가게가 기본적으로 양주 가게인데 맥주가 나가봐야 실질적으로 양주가 나가게 되면 서비스로 뭐 3명, 5명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맥주짝이 쌓아져 봐야 대략 한 줄, 2줄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가게 그 시스템상.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부딪히기만 돼도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거 이따가 얘네한테 얘기해서 다시 이거 그 5단 밑으로 쌓게끔 얘기해야겠다. 괜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뭐가 눈에 띈 것 같아서 다시 맥주짝 쪽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첫날 일할 때 봤었던 그 손이 휙휙 거리면서 이 맥주짝을 흔들려는 듯한 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뭐에 홀렸는지 순간적으로 그 A 웨이터, B 웨이터를 양손으로 붙잡고 뒤로 확 당겼어요. 제 뒤로. 그리고 정확히 3초가 채 되기 전에 맥주짝 맨 위에 있던 6번째 짝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맥주병이 다 깨진 거예요. 제가 진짜 한 2, 3초만 이 친구들 뒤로 늦게 당겼어도 크게 다쳤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은 제가 당기니까 일단은 뭐 안지 며칠이나 됐다고 갑자기 옷을 잡아 당기니까 순간적으로 뭐 기분도 나빴을 터인데 마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연속으로 놀래버린 거예요.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야 큰일 날 뻔했다고 야 빨리 이거 같이 치우자 이거 아대랑 빗자루랑 가지고 와서 얼른 치우자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3명 다 굉장히 어버버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치워야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후딱후딱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다시 가게가 소강 상태가 되고 좀 한가해졌다고 느낄 때 갑자기 이 A 실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저는 A 실장님과 같이 웨이터 대기실을 갔는데 야 전배 너 바른 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 왜요? 이랬더니 얘기했더니 너 저 차 실장이랑 뭐 하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뭐 하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나 이번에 지금 처음이라는 거라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A 실장님 왜 그러시냐고 저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라고 했더니 그러는 애가 뭐가 흔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걸 그렇게 귀신같이 눈치채고 그러냐고. 나 아까 CCTV로 다 보고 있었거든? 너 벼랑강 갑자기 애들 잘 얘기하고 있던 거 뒤로 낚아채는데 그 뒤로 바로 맥주짝 흔들더니 갑자기 맥주짝 쏟아지더라? 야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전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 다 다쳤다고.
너는 어떻게 그 베스트 타이밍에 걔네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너 얘기해. 사실상이랑 똑같은 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실장님 그만 좀 하세요. 저 그냥 일반 웨이터라고. 이거 통화 내역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 똘비 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로 제가 차 실장님 만나서 가게 나와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밖에서 선배 하는 또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 실장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다 말고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다 실장님 하니까 너 거기서 뭐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뭐 실장님이 궁금한 거 있다고 저 전에 일했던 가게 막 물어보셔갖고 가게 얘기 잠깐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뒤에 가 있으라고 바텐 가서 너 대기나 하라고 가게 일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다시 그 바텐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때쯤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 주방 이모라는 분에서 차 실장님 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뒤였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주방 이모님 뒤에 있던 그 노인분은 누구신가? 예. 굉장히 화가 난 투로 요 분을 보고 계셨는데 뭔가 싶어갖고 머릿속에서 막 지진은 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이모님한테 싶어갖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저에게는 당장 들어오는 이 현금이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의문점은 뒤로 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손님 보고 계신가? 이따 그러면 전화하시겠지 싶어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PC방도 갔다가 일을 하다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후가 좀 늦어서 이모님께서 콜백이 안 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모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바쁘신가? 보통 이렇게 전화를 내가 두어 번 하면은 분명히 콜백이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따라 왜 그러시지? 이랬는데 제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진동이 우웅 울리더니 부장님한테 부재중 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일요일인데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갖고 일단은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부장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배야 너 오늘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할 거 없죠.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다 할 게 있겠냐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이랑 잠깐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커피숍으로 갔었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부장님께서 이렇게 양옆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다짜고 제가 물어보는 게 선배야 너 혹시 귀신 보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예? 아니에요 형.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솔직히 이거는 내가 솔직히 50도 50인데 또 그날 그거 어떻게 안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또 그 맥주짝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부장님 아니라고 막 맥주짝 막 갑자기 흔들리고 그래갖고 내가 놀래갖고 애를 땡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야 그러면 그 차 실장한테는 비밀로 하고 차 실장이 가게 일 외적으로 혹시 너한테 시키거나 심부름하면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사장님 바뀐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니까 이게 나는 되게 애매한데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밤일을 굉장히 오래 했고 나도 솔직히 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차 실장님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 고객들이 그 당일날 술을 드시고 결제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나 그렇게 멤버십이 운영되고 그 실장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외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실장님께서 그 다음날이 됐던 아니면 약속한 며칠이 됐던 그 날짜에 가서 돈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보통 외상을 까고 가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10번 드시면 한 7번은 주시고 3번은 탈필 미리면서 안 주세요.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 실장님이라는 사람은 귀신같이 그 돈을 받더래요. 카드도 절대 아니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예. 현금으로만 그 돈을 받아오시고 이런 한 장 깎아오는 경우가 없더래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워낙 잘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나는 이렇게 받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야 술값이 110이면 너 같은 경우는 네가 단골인데 야 현찰 100만 원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죠. 몇 년 동안 보고 몇 번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깎을 만도 하죠. 그러니까 야 10원 토시도 없이 그 돈 다 가져온다고. 이게 너 같으면 의심이 안 가겠냐? 형은 좀 이런 걸 오래 봤다 보니까 의심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죠. 형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부장님께서 만약에 그 영업 주시고 하시면 약간 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가게에서 일하시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입금만 잘 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좀 괜히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반신반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이게 좀 속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사측이 아니고 차실장님 측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티내기도 그렇고 티를 안 내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일단 이렇게라도 하는 걸로 하고 내가 A 실장하고 B 실장도 좀 이따 만날 거거든. 일단은 그런 줄 알고 있고 너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갔고요. 뭐 이모님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뭐 할 게 없어서 그날은 대충 PC방을 가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을 좀 늦게까지 하다가 뭐 새벽쯤 돼서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잤고요. 월요일날 돼서도 이모님께서는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에 한번 들려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하필이면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저쩌야 되나 하는 상황에 일단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고요. 출근 시간이 돼서 가게를 도착을 했는데 제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최소한 제가 한 20-30분 정도는 일찍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A 웨이터, B 웨이터, A 실장, B 실장, 부장님 싹 다 출근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했다가 이게 평소랑은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웬일이시래? 내가 오늘 꼴등이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다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회의라던가 할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다 일찍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차 실장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부장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실장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도 곧 오시는 중인데 일단 사장님 오시면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사장님이 오셨고 사장님이 계시는 방에서 차 실장을 제외한 저희 전부가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요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요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공직자 일을 하시다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대박이 나서 그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게 갑자기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버려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평생 일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지 돈 쓰는 법, 돈 불리는 법은 일체 몰랐었고 요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싶어서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뜬금포로 요 차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본인은 어디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차실장이라는 사람이다. 얘기를 잠깐 나눴으면 한다. 요즘 뭐 돈이 많이 생기셨는데 이거 돈 굴리는 법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날 그렇게 그분을 만났는데 차실장님께서 사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혹시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냐고 그냥 뭐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갑자기 늘어난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이걸 물어봐러 왔는데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본인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정신적인 아픔을 좀 겪고 있는 본인 딸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누굴 만나러 온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좀 많이 아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시냐고. 또 그래 보여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갔다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그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상한데? 저 혹시 뭐 하는 분이시냐? 뭐 혹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하신 게 있지 않냐? 그런 쪽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기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릴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대뜸 요 차 실장님이 요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업소나 하나 인수해갖고 하시는 게 어떻냐? 지금 호황기다. 어찌됐든 이거를 인수하셔서 하시다가 잘 안 되면 파셔도 어차피 돈은 그대로 오는 거고 물장사라는 게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물장사라는 게 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지 않냐?
내가 들어가서 플레이어로 띄워주겠다. 직접 내가 사장님 가게에서 플레이어로 띄워줄 테니까 돈만 주셔라. 가게만 인수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일단은 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 일적인 부분도 듣긴 했었지만 서두에 깔아뒀던 딸이 아프다는 걸 정확히 맞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진실성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끼가 있나 보다. 사람이 난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2번, 3번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뭐 돈은 준비하고 뭐 1, 2억은 아니었겠죠. 보통 그런 가게 보면은 뭐 대략 또 예를 들어 뭐 10억이라 하면은 뭐 진짜 뭐 한 3일, 4일 안 걸려서 벌써 그 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차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그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 계셨겠죠? 그분과 얘기를 해서 그 가게 운영권을 넘기게 되고요. 한마디로 사고 팔게 되고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아무래도 공직자에 계시다 보니까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더래요. 예.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그래서 분명 그때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이랬고 했었는데 왜 사업자 등록증이 내 걸로 안 돼 있을까 싶어서 이제 뒷조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자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 사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가지고 모든 걸 파보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 실질적으로 요 돈이 그 전 사업주에게 돌아간 건 맞아요. 들어간 건 맞는데 전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가게를 사는 금액이 10억이라 하면 대략 5억 정도만 전 사장한테만 들어가고요. 가게를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가게를 전세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 5억이라는 돈은 어찌됐건 지금 이 차실장 손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손님들 돈을 10원 한 톨 빠짐없이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5억은 5억대로고요. 본인 실질적으로 술값을 받아오면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본인이 먹잖아요.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 소리가 뭔 소린가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계약서를 적어서 작성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은 5억을 가지고 그 가게를 전세로 샀던 거고,
이 실질적으로 10억이란 돈을 차 실장이 꿀꺽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면서 벌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실장님은 엄한 쪽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하진 않았었지만은, 그리고 이 주방 이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장님의 따님분이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신이 아프거나 하셨던 게 아니라 허주 잡신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이시다 보니까 요 무당 쪽 이쪽으로는 아예 가볼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아, 예. 근데 마침 요 차 실장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고,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마치 가스라이팅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데리고 있으면 안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요 주방 이모 분께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고 본인이 칼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집중력도 필요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더래요. 특히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었고요. 저는 단지 그 뒤에 있는 노인 귀신을 봤을 때는 저거 뭔가 저 사람 무당인가 나쁜 무당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주방 이모분은 단지 그 허주 잡신한테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대요. 네. 이런 얘기를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시고, 그동안 A 실장님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웨이터들이 보고 들었던 걸 모두 종합해서 합산해 본 결과 나왔던 결과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래도 요거는 뭐 부당이고 뭐고 간에 공권력도 개입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에 대해서 이런 법을 알았던 게 그런 거는 뭐 경찰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더만요. 그날도 시간이 대략 밤 8시가 다 됐을 때쯤 또 차 실장님이 평소와 같이 늦지막한 시간쯤 돼갖고 털레털레 계단을 내려오더니,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희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하고 뒤를 돌아서더니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왜 올라가나 싶었는데 요 차 실장님이라는 분은 그대로 그 길로 가게를 떠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가게를 오지 않았고요. 예. 그냥 그 순식간에 발자취를 감춰버리시더라고요. 와, 그 사람 촉이란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어떻게 그거를 내려오자마자 뭐 우리 표정을 본 건지 뭘 본 건지 분위기를 본 건지 그렇게 순식간에 아래차고 도망간 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저도 그 주에 그렇게 좀 뜨거운 감자가 어느 정도 식어갈 때쯤 일요일이 돼서 저는 이모님한테 요거 좀 얘기해줘야겠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이 내용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연락도 안 된 것도 있었고요. 그 주 동안 이모님 당에 전화도 안 하고 다짜고짜 제가 이모님 당을 찾아갔고요. 이모님 당을 찾아갔더니 이모님 평소처럼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냥 바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살짝 삐지더라고요. 제가 아니 전화를 하면은 그 콜백도 할 수 있는 거고 카톡이라도 줄 수 있는 건데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시나 싶어갖고, 됐고 선배야 네 얘기 좀 해봐 빨리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뭐 마치 뭐 드라마 다음 화차를 빨리 내놓으라는 것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갖고 지금은 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낙동강 우리아리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일단은 그냥 가게 측으로 귀속돼서 일하는 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그 가게랑 골장 없는 거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 전화해서 그만두고 제주도나 좀 내려갔다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요?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랬더니 뭐 당일치기라던가 내려가서 뭐 우동이라도 한 사발 먹고 오던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우동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가 뭐 옆에 뭐 부천이나 뭐 소사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제주도를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니까 이모님이 마치 그냥 간단히 넘겨버리시려는 것처럼 가라면 좀 갔다 와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뭐 소주라도 한잔하고 오던가 하니까 이모 제주도가 뭐 옆 동네에 뭘 쉽게 갔다고 그래. 비행기 싸기 얼만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짜증난다는 또 야 돈 많이 벌었잖아. 20-30만 원 정도 못 쓰냐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투명스러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살짝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모님께서 혹시 뭔가를 하고 계셨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모님 말씀을 들어서 뭐 해가 될 건 없으니까 혹시 뭐 제가 갔다 와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지금 가 오늘 가 빨리 예약해갖고 오늘 가갖고 내일 오든가 모레 가든가 아무튼 오늘 밤은 놀러가서 내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한숨 자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저는 일단은 비행기권 바로바로 예약해갖고 바로 저는 공항으로 몸을 실었어요. 예. 공항으로 몸을 싣고 비행기에 타갖고 이제 전화를 끄기 전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제주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 공항 간다. 나 지금 비행기 탄다. 비행기 이륙한다. 전화 끊는다 하면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잠깐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있으려고 아무래도 제가 밤을 새고 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눈 붙이고 있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머리가 아프냐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갖고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고 조금 이후에 한 5분 정도 엄청나게 아팠던 이 두통이 갑자기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두통약을 먹어야 되나 이거 멀미인가 싶어갖고 일단은 뭐 그렇게 지나갔지만 뭐 피곤하게도 굉장히 피곤했던 터라 그런 생각을 다 하기도 전에 저는 잠이 들었고요. 일어나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길래 저는 뭐 시간도 당장 일단은 급하니까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대뜸 가서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친구들 집에서 잤다가 다음날 있나갖고 점심쯤 돼갖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갖고 저는 일단은 도착을 했으니까 이모님께 전화했죠. 이모 뭐 하라는 대로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뭐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깔깔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웃어요 이모? 이랬더니 아니야 어느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9길로 택시를 타고 이모님 당으로 갔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모님께서 저를 보더니 엄청 깔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자꾸 웃으시냐고 이모. 그랬더니 선배야 안 궁금하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장난감 막 이런 얘기 할 때 선 넘었다 생각 안 들디 넘어가다 생각 안 들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모가 솔직히 선 넘었죠. 뜬금없이 뭐 내가 그렇게 한 번씩 뭐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내가 재밌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말 그대로야. 너는 이모가 진짜 무료하고 심심하고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거 들고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아니면 혹시 비행기에서 갑자기 머리 깨질 뻔하지 않았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모? 그랬는데 비행기 뜨자마자 씻은 듯이 나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막 어영부영 얘기하지 마시고 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앉아보라고 얘기해줄게 이제 나도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일하던 곳 그리고 제가 살던 곳 그리고 이모님께서 계시는 곳 요 세 곳이 실질적으로 차 타고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돌아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예요. 이모님도 일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다니시고 그 가게가 있는 그 먹자골목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보시는 이상한 무당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무당인데 왜 이렇게 밤일을 할 것 같은 이런 복장으로 저렇게 하고 댕기나 싶어서 뒤를 살짝 밟아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딜 가나 싶어갖고 슬금슬금 뒤를 밟는데 어딜 가나 했더니 커피숍 가서 앉길래 누구 만나나 보다. 누굴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누굴 또 속이려고 딱 봐도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커피숍을 들어가는 게 저였대요. 그날이었어요. 제가 차 실장님 면접 보던 날. 그날 이모님이 첫날 이미 보셨던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무당이란 걸 알았고 좋은 무당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싶어서 처음 일한 날부터 자꾸 제 얘기를 들어보셨던 거예요. 이모님께서 저보고 제주도를 가라고 왜 하셨냐면 요 차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망갈 때 저를 쳐다보고 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저는 별 신경 못 썼거든요. 그날부로 저한테 살을 날리셨던 거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그거를 감지하시고 빨리 바다 밖으로 나가라고 바다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다짜고짜 저한테 야 너 양반 맞을 것 같으니까 뭘 제주도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 들어주고 약간 궁금증 날리게끔 해놓고 제주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20장 꺼내면서 비행기 싸게다 하면서 저한테 던져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또 주시네 그걸 또. 예. 살은 그대로 그 차실장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고요. 정성스럽게 고이고이 싸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은 좀 많이 길게 한 것 같네요. 배성매님. 제가 이거 시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냥 원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의 이야기 또 이렇게 길지만 정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전배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전설의 배성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